이제는 폭발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입는 것도 씻는 것도 아무튼 뭐든지 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이제는 키가 크는 속도가 조금씩 둔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근육이라든지 소화기관, 성장에 중심을 주게 돼요. 이 새로운 생명체가 이제는 직립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걸을 때는 굉장히 뒤뚱뒤뚱 상반신으로 균형을 잡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팔을 위로 올리고 걷는 굉장히 귀여운 영상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잘 담아두세요. 팔로 균형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개월에 접어들면서 손가락을 굉장히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음식을 잘 집어서 먹기도 하고요. 물체를 가리킬 때도 이제는 손가락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레파스를 손으로 쥘 수가 있어서 온 집안에는 크레파스로 낙서가 뒤덮이게 됩니다. 단어를 폭발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스스로 이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물 주세요, 배고파요, 이렇게 자신이 필요로 한 문장들을 말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아이가 말을 잘하게 되는 아이가 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아이의 말에 반응을 해주세요. 아이들은 이 반응에 힘입어 더 말을 잘할 수 있게 된답니다. 먹는 것도 자기가 쥐고 먹겠다고 하고, 입는 것도 씻는 것도 아무튼 뭐든지 다 자기가 하겠다고 해요.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쉬운 것부터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러한 것들을 잘 해냈을 때 엄청 오버해서 칭찬을 해주시고, 지켜보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잘 안 돼서 짜증을 내려고 한다면 이제 그때서 엄마가 개입을 해서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돌이 된 아이는 아랫니 4개, 윗니 4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8개월이 되면서 뒤에 어금니가 2개가 나고요. 빠른 친구들은 20개월부터 송곳니가 나기 시작합니다. 첫 어금니 나는 게 가장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을 보시면 가끔 볼이 뜨끈뜨끈하거나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침을 흘리고 또 짜증을 내기도 해요. 어쩔 때는 막 이거저것을 막 물기도 하고요. 너무 아파하는 경우에서는 타이레놀 계열의 약을 주실 수도 있지만요. 절대로 이가 나는 것 같기 때문에 아프지 말라고 예방적으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어금니가 나게 되면 다양한 음식물을 씹을 수 있기 때문에 치아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유치는 굉장히 잘 썼거든요. 그래서 돌 전까지는 불소가 없는 치약을 이용해서 치아를 닦아주시고요. 물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유아용 칫솔을 이용해서 잘 닦아주세요. 치약을 뭘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칫솔질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령에 맞는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해서 잘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에는 오후 6시에서 8시 정도에 자고 아침에는 6시에서 8시 사이에 깨는 게 좋아요. 이제 돌이 넘으면서는 오전에 낮잠 그리고 오후 낮잠 해서 2차례, 그리고 한 번에 잘 때 2시간을 넘지 않게 재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밤에 아이가 깨서 엄청 눈을 반짝이면서 나를 쳐다본다, 이때는 절대 놀아주시면 안 되고요. 아이를 잘 타이르고 또 토닥여주고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엄마만의 방법으로 다시 아이를 잠들게 해주셔야 됩니다. 후기 이유식이 끝나가면서 서서히 이제 어른과 같은 식사로 옮겨주시면 돼요. 하루 3끼를 어른과 똑같이 먹으면 되고요. 이제는 아이들이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중간중간에 출출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하루에 한 2-3회 정도 간식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단맛이 있는 과자라거나 요구르트, 그러한 것들보다는 우유, 치즈, 고구마, 빵, 그리고 제철 과일들을 번갈아 가면서 주시면 좋아요. 제가 되게 즐겨주던 치즈 과자가 있어요. 이거는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긴 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즈 과자를 만들 거예요. 준비물은 칼, 그리고 네모 치즈, 그리고 코팅이 된 종이 호일입니다. 그리고 판 모양
같은 경우에서는 돌 전에 주실 경우에서는 철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분의 결핍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우유는 돌 이후에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우유를 마시고 조금이라도 좀 설사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멸균 우유를 드시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까지는 조심해야 할 것 중에서 꿀이 있습니다. 꿀은 반드시 돌이 지나서 먹여주세요. 보툴리누스 균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톡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독소를 내는 그 균이 있는데 이 독소가 꿀에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혹시나 면역이 약한 아이나 또는 어떠한 상황으로 면역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 이것을 먹으면 아이가 큰 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식사 시간은 30분 이상 지속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0분 이내에 끝내고 잘 안 먹을 때는 간식을 줄이거나 끼니를 거기서 스킵을 해주세요. 아이들이 밥상에 안 앉고 돌아다닌다. 절대로 따라다니면서 먹이지 마세요. 한두 끼 덜 먹는다고 아이가 생명의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식탁에서 나머지 가족들이 그 아이를 내버려 두고 재미나게 먹는 것들을,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아이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느껴지면서 다시 식탁으로 돌아옵니다. TV나 여러 가지 아이패드 또는 태블릿을 보면서 먹는 습관은 절대 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를 하는 것으로 또 상과 벌을 내리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이고요. 식사가 즐거운 시간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자기가 혼자 먹는 습관을 들이게 하고 아이에게 이것을 통해서 자립심 그리고 바른 식습관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다음 편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